토트넘이 22라운드 브렌트포드전에서 짜릿한 역전승으로 비록 손흥민이 없지만 4위 진입에 성공하면서 올 시즌 최종 순위가 어떻게 될지 더욱 흥미롭게 되었습니다. 전반전에 최악의 경기력으로 손흥민이 그리웠다면 후반전엔 손흥민이 복귀하면 얼마나 더 큰 위력을 발휘할까 기대가 더 된 경기였는데 이 경기 소식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일 전 아쉽게도 맨시티에게 0대1 패배를 했지만 괜찮습니다. FA컵이었습니다. 토트넘은 2024년 리그 경기는 맨유 원정 한 경기 치렀는데 2대2로 무승부가 됐지만 그래도 맨유전이라고 한다면 실패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이번 브랜트포드 전부터가 굉장히 중요했죠. 손흥민이 빠진 3경기에서 어떤 결과를 내느냐에, 즉 3연승을 할 수 있느냐에 토트넘 운명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공백을 그래도 덜 느끼기 위해 신의 한 수로 베르너를 데려온 토트넘은 선수들이 복귀하면서 이제 어떤 선수들로 선발 라인업을 짜야 할지 엔지 감독의 고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선수가 없어서 고민이었다면 이젠 선수들이 채워져서 고민이 되는 거죠. 엔지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서 확실한 소식을 한 가지 전했는데 이제 1월 이적 시장에서 영입될 선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먼저 호이베르가 잔류가 확정되었고 그럼 갤러거가 굳이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구라도 사실 예측 가능했죠. 거의 막판에 알려준 거니까요. 네. 토트넘에게 아쉬운 건 손흥민, 비수마, 사르가 없다는 것 뿐인데 우승 후보 세네갈이 네이션스컵 희생양이 되면서 사르가 복귀를 하면서 선수층이 더 두터워졌습니다. 벤 데이비스도 복귀했고 로셀스도 복귀 예정이기 때문에 이젠 선수들이 선발에 욕심내지 않고 원팀이 된다면 충분히 사고 칠 수 있는 팀이 되었습니다. 사고란 예를 들어 우승? 네. 현재 리그 1위 리버풀은 토트넘과 8점 차이이고 2위 맨시티와 6점 차가 될 상황이고 3위 아스날과는 단 한 경기 차이입니다. 리버풀, 맨시티는 분명 강팀들과의 경기도 남아있고 프리미어리그 중위권 팀들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전승을 하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특히 강팀들도 토트넘을 상대로 이길 수 있다고 장담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토트넘도 강해졌습니다. 선수층이 두텁다는 건 엔지 감독의 전술을 어떤 선수가 투입되어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토트넘의 최대 강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엔지 감독이 브랜트포드전 꺼내든 선발 라인업은 비카리오 골키퍼, 페드로 포로, 로메로, 반더벤, 우도기, 벤탄쿠르, 스킵, 메디슨, 클루셉스키, 히샬리송, 베르너였습니다. 예상했던 라인업이라고 할 수 있지만 호이베르와 스킵 중에 스킵이 선택되었고 우측 윙어 자리에 존슨, 클루셉스키 중에 클루셉스키가 선택받았습니다. 물론 메디슨이 윙어도 가능하긴 하죠. 그리고 확실히 베르너는 엔지 감독이 가장 신뢰하는 선수 중 한 명인 듯 합니다. 이 정도면 완전 영입인데? 네. 신입생인데 벌써 3경기 연속 선발 출전이니까요. 6만 5천여 명이 가득한 이 경기, 시작부터 토트넘이 기선제압을 합니다. 전반 5분에 중원에서 스킵의 스루 패스에 브랜트포드 수비가 붕괴되면서 클루셉스키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클루셉스키는 젖먹던 힘을 다해서 드리블 질주를 했는데 아시잖아요. 느린 거. 네. 어느새 브랜트포드 수비수들이 다 모여버렸고 그 와중에 다리까지 풀린 상태로 욕심까지 내다가 아무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윙어 중에 아마 가장 느린 선수 중 한 명일 것입니다. 존슨은 정확성에서 문제가 크고 클루셉스키는 스피드에서 문제가 크고 손흥민이 돌아오면 베르너, 손흥민이 양쪽 윙어가 되면 파괴력은 훨씬 높아지겠죠. 우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 10분 정도 보는데도 눈이 시원해졌습니다. 어느 경기와는 다르게 역동적이고 빠른 패스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이게 바로 차이구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뭐랄까요? 아시안컵의 1.4배속 느낌이었습니다. 토트넘이 주도를 하고 있는 중에 전반기 베스트 11 윙백 우도기가 사고를 칩니다. 토트넘이 라인을 끌어올린 상태에서 중원 지역에서 우도기가 패스 미스를 범하면서 곧바로 역습을 당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볼은 하필 프리미어리그 현재 2위급 스트라이커 이반 토니에게 배달되면서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토니의 슈팅을 비카리오가 막아내긴 했는데 튕겨진 볼이 침투한 상대 7번 선수가 밀어넣으면서 토트넘이 일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도기의 대형 실수였죠. 토트넘은 이때부터 당황했고 점유율은 높아 있지만 제대로 경기가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계속 골을 넣었던 저놈이 토트넘 선수들의 심기를 계속 건들면서
토트넘이 말려들고 있었습니다. 전반 20분 메디슨과 벤탄쿠르의 패스로 박스 안에서 긴장감이 맴돌았는데 베르너의 회심에 약한 슈팅이 골키퍼가 겨우 쳐내면서 토트넘의 첫 번째 유효 슈팅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히샬리송의 토트넘 이적 이후 처음 보는 느낌이었는데 날카로운 중거리 슛이 나오면서 위협적인 슈팅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허, 손흥민 없으니까 별걸 다 하네요. 네. 이게 골이 됐으면 브라질 국대 인정할 뻔했습니다. 토트넘의 경기는 계속 풀리지 않고 그 브렌트포드 7번 선수의 깐족거림이 눈에 밟히면서 토트넘은 더욱 말려들었습니다. 닐 모페이라는 선수인데 짜리몽땅한 게 카메라에 계속 비춰지는데 와, 미치겠더만요. 네. 로메로가 한번 걷어차버렸으면 좋겠더라고요. 네. 브렌트포드는 코너킥 상황에서 토트넘의 맨시티전 실정을 알았는지 전원이 골대 앞에서 막아버리면서 비카리오를 또 열받게 만드는데 정말 얄미웠습니다. 토트넘이 계속 당하는 느낌이었고 크로스가 날아올 때 힐킥으로 굴욕적인 추가 실점이 될 뻔했습니다. 거기다 전반 막판에는 프리킥을 허용하게 되었는데 이때 이반 토니의 전매 특허 완벽한 헤드슛이 나오면서 꼼짝없이 당할 뻔했는데 비카리오의 슈퍼세이브로 전반은 다행으로 0대1로 마쳤습니다. 점유율만 높으면 뭐예요? 토트넘보다 무게감이 떨어진 브렌트포드의 야비함에 당하는 듯 보였습니다. 이러면 호랑이 선생님이 열받을 수밖에 없죠. 라커룸에서 아마도 굉장히 토트넘 선수들이 혼이 나고 있을 듯합니다. 사자가 하이에나에 당하는 느낌이었으니까요. 후반전에 엔지 감독은 2명의 교체 카드를 바로 써버립니다. 벤탄쿠르와 스킵을 동시에 교체하면서 호이베르와 존슨을 투입시켰습니다. 이러면 수비형 미드필더 1명 두고 메디슨과 클루세스키를 미드필더로 두겠다는 거죠. 후반 2분 만에 토트넘은 순식간에 동점골이 나옵니다. 분위기가 확 바뀐 느낌도 아니었습니다. 후방에서 우도기가 드리블을 하면서 올라오는데 브렌트포드 선수들의 마크도 없다 보니까 홀로 거의 40-50m를 몰고 왔습니다. 그리고 베르너에게 패스하더니 우도기는 그대로 계속 볼만 없는 상태로 또 달리면서 박스 안에서 공격수가 돼버립니다. 베르너에게 다시 패스를 받더니 좁은 공간에서 기어이 2연속 슈팅 끝에 골을 넣어버립니다. 우도기의 원맨쇼였습니다. 전반전에 치명적인 실수를 지워버리는 골이었던 거죠. 엔지 감독이 비춰지는데 분명 라커룸에서 뭔 일이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이 한 골이 엄청난 힘을 발휘하면서 분위기를 타더니 단 1분 만에 역전골이 나오게 됩니다. 역습 한 방에 베르너가 드리블 질주를 시작했고 여기에 메디슨이 100m 경쟁하듯이 전력 질주라는 겁니다. 매우 보기 좋았죠. 베르너는 브렌트포드 라인 끝까지 몰고 가다가 낮고 빠른 크로스를 올리면서 누구라도 넣어라 했는데 우선 메디슨이 노력을 해봤지만 도착이 좀 늦었고 그 뒤에 있던 존슨에게 정확히 배달되면서 득점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리그 2번째 골이었습니다. 1분 만에 역전한 토트넘, 이게 바로 NG 축구였죠. 베르너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동점골 때도 베르너가 거의 어시스트 0.9점 했거든요. 토트넘이 홈에서 역전까지 하자 도저히 패배할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닐 모페이만 생각나더라고요. 기세를 몰아서 토트넘은 또 6분 만에 추가골이 터집니다. 또 우도기가 중앙에서 40m 이상 혼자 드리블을 하더니 메디슨이 박스 안에서 슈팅이 히샬리송에게 배달되면서 히샬리송이 리그 8호 골을 넣게 되었습니다. 이거 뭐죠? 그렇게 비난받던 히샬리송이 어느새 리그 8호 골로 득점 랭킹 10위까지 올라왔습니다. 브렌트포드도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확실히 이반 토니는 좋은 선수인 듯 했습니다. 강력한 20m 중거리 슛도 나오는데 매우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스 안에서 기회가 있었는데 다행히 빗맞으면서 토트넘이 위기를 넘겼습니다. 다시 분위기 전환을 시켜야 하는데 토트넘의 대형 사고가 또 발생합니다. 우도기가 패스를 받고 반더벤이 뭔가 콜을 해줬는데 우도기는 비카리오에게 패스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뜬금없이 이반 토니가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도기가 이반 토니에게 엄청난 어시스트를 한 거죠. 이반 토니는 비카리오와 1대1이 되면서 강력한 슈팅으로 추격골을 넣어버렸습니다. 아마도 이반 토니가 거기 있을 줄은 상상도 못하고 보지도 않고 패스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면 토트넘이 매우 불리하게 되죠. 토트넘은 이 경기가 오로지 승점 3점만이 필요했는데 만약에 남은 시간에 실점으로 무승부라도 된다면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거니까요. 이후에 브렌트포드는 애를 써봤지만 토트넘이 실수가 없자 더 이상 골을 넣지 못했고 토트넘은 그래도 선수들이 끝까지 투지가 살아있으면서 3대2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이 경기 MOM은 베르너였습니다. 우도기가 공격면에서 MOM급이었는데 치명적인 2번의 실수 때문에 MOM이 될 수는 없었죠. 그리고 메디슨도 제 역할을 잘해주면서 높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토트넘은 이로써 아스톤 빌라를 밀어내고 4위에 올랐고 더 높은 순위도
욕심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틀 쉬고 다시 리그 경기인데 과연 에버튼전에서도 이 파괴력이 그대로 살아있을까요? 네, 한번 지켜보시죠. 이상 흰수염 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